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 처짐이 이제 이렇게 위로 제 위치를 찾으면서 눈 밑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처짐이 이 피부가 밀려 올라가면서 드러나게 돼요. 위로 밀려 올라가서 없던 처짐이, 감춰진 처짐이 보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안면 거상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원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면 눈 밑에 이제 지방이 불룩해지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 밑이 불룩한데 지방만 제거하면 되지, 아니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안검 수술, 피부를 잘라내는 하안검 수술이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수술들이 적용되는 건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분도 있고, 젊었을 때부터 원래 그런 분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안 그런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인은 눈 밑에 지방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사람마다 되게 거의 균일합니다. 이 눈동자 아래를 받치고 있는 눈 밑 지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방이 밀려 나오지 않게 받치고 있는 막이 있어요. 층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지방을 막고 있는 어떤 이제 근막 같은 게 있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근육이 있고, 또 그 바깥쪽에는 얇은 지방층이 있고, 그 바깥쪽에 피부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층들이 약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든지 아니면 원래 약하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눈이 누르는 압력에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요약하면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원래 그렇든지 눈 밑 지방이 나오지 않게 받치고 있는 막층이 약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처짐은 없이 그냥 불룩한 경우, 눈 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눈 밑 지방 제거는 눈 안쪽으로 절개를 하고 눈 바깥쪽에 피부는 절개하지 않거든요. 하안검을 하는 경우는 불룩하기도 하고 피부 처짐이 같이 있으면, 만약에 눈 밑에 이제 불룩한 지방만 재배치라든지 지방을 제거하든지 그것만 해결하면 이 피부 처짐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남는 피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하안검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안검 수술은 턱눈썹 아래쪽의 주름을 따라서 피부를 절개하죠. 그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근육도 어느 정도 절개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면 지방 재배치나 지방 제거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피부를 제거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지방 재배치나 지방 제거 수술은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눈 안쪽에 이제 결막인데 지방만 직접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재배치하는 이런 과정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방 불룩한 거는 해결이 되지만 바깥쪽에 남는 피부는 제거할 수 없죠. 피부가 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남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안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피부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안면 처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눈 밑에 처짐이 가려져 있어요. 그 진단하는 기준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처진 피부를 이렇게 우리가 리프팅해서 올려주면 이 눈 밑에 남는 피부가 드러나 보이거든요. 이 눈 아래쪽 피부가 위로 밀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피부 남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불룩한, 난 이제 눈 밑 지방이 불룩하니까 지방 재배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꼭 이제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 케이스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 처짐이 이제 이렇게 위로 제 위치를 찾으면서 눈 밑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처짐이 이 피부가 밀려 올라가면서 드러나게 돼요. 위로 밀려 올라가서 없던 처짐이, 감춰진 처짐이 보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안면 거상 하는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과한량의 피부가 달라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어떤 일정량에 똑같이 피부를 절제하고 똑같이 수술했는데 어떤 경우는 괜찮고 또 어떤 경우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 원인은 수술 전에 하안검 외반증이 생길 수 있는 좀 여기가 느슨하고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안검 외반증 예상되는 경우는 피부 절제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미리 예방적으로 외양각 고정술을 시행해서 그런 걸 좀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실기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피부 절제량이 너무 많거나 해서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살짝 뒤집어진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좀 약간 더 느슨해지고 또 딱딱했던 우리 이제 수술 부위가 풀어지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또 안 생기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의사의 술기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술기는 어떤 게 포함되냐 하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잘 체크해서 예방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1시간 이내고 한 30-4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부위가 통증이 심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리프팅 수술이 이제 얼굴 쉐입을 개선해서 또 젊게 보이게 하는 수술이라 그러면 하안검 수술은 우리 이 얼굴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눈 주변의 어떤 또 젊음을 되찾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안면 거상 수술할 때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잘 상담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형외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